everyon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외국어 멘토 백효나입니다. 제가 여러 외국어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외국어들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제 블로그나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국어를 전공으로 하고 영어를 복수 전공으로 했어요. 어릴 적부터 외국어에 관심은 많았지만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중국어 공부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두 가지 언어를 전공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무리 좋아하고 전공을 했지만 영어같이 서양권의 언어와 중국어같이 동양권의 언어를 함께 공부한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저의 방법은 그냥 하는 거였어요. 어차피 전공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었고 또 매일 투정 부린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정 부리는 대신에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두 가지 언어를 전공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약 두 개의 언어 전공자가 아니라는 조건 하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 외국어들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 외국어를 동시에 공부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욕심이 과하면 뭐를 부른다? 맞아요. 화를 부른다고 하죠. 외국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언어도 배우고 싶고 저 언어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들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긴 하지만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하면 체하거나 토하거나 분명 탈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현재 관심 있는 언어 또는 현재 필요한 언어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공부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중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중국어를 공부해본다고 가정해볼게요. 여기에서 또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공부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공부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실력이 중고급으로 넘어갈 때쯤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걸 시도해 보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다른 언어를 배우면서 그동안 배웠던 중국어를 다 까먹어버리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중국어가 잠깐 기억이 안 나서 가물가물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완전히 리셋되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언어의 실력을 좀 더 올렸다고 해서 공부를 멈추는 게 아닌 꾸준히 공부하되 새로운 언어에 시간을 더 두는 거예요. 제가 언어 공부에 조금 팁을 드리자면 중국어를 공부하시면서 또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일본어나 베트남어 같은 동양권의 언어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한자 문화권들의 언어는 발음이 익숙한 단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생소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총명하다라는 이 단어도 중국어로는 총밍, 베트남어로는 통민, 일본어로는 소메 이렇게 발음이 조금씩 비슷한데요. 하지만 이 단어를 영어로 떠올리면 smart 또는 intelligent라고 하죠. 발음이 비슷한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배우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이 유럽어를 배우는 건 쉽지만 동양어를 배우는 건 어렵다고 해요. 반대로 동양권의 사람들은 아시아 언어를 배우는 건 쉽지만 서양권의 언어를 배우는 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럼 동양권의 사람들이 서양어를 배우는 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 언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첫 번째 언어도 잘하고 싶고 두 번째 언어도 잘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 언어를 동시에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하나씩 업무를 처리하는 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동시에 조금씩 하는 게 더 빠를까요? 후자처럼 하게 되면 시작은 했지만 모두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외국어도 영어 조금, 일본어 조금, 중국어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 레벨로 넘어가지 못하고 초급 수준에만 머무르게 돼요. 그러니 여러 언어들을 한꺼번에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공감하지만 일정한 순서를 정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순서로 언어를 공부했냐면요. 먼저 중국어를 전공하면서 중국어 실력을 쌓고 그 다음으로 영어를 복수 전공했어요. 그러던 중 중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중국에 갔는데 룸메이트가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 제 중국어 실력이 중급과 고급 그 사이 언저리에 있어서 일본어는 그냥 일본인 룸메와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중국어 시험인 HSK를 따고 한국으로 돌아와 영문을 복수 전공했는데요. 우리가 영어는 일찍부터 배우기 시작하지만 공부한 기간과 실력은 비례하지 않았던 적 있으시죠? 저도 영어 복수 전공을 시작할 때 중국어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리딩은 되는데 스피킹이 복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찾고 보충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어 실력과 영어 실력이 비슷해지니까 일본어 생각이 났는데요. 그래서 일본어 학원에서 한두 달 기초 잡고 애니 보고 일드 보면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 후에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 베트남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베트남에 갔는데요. 현지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베트남어로 부딪힐 때가 많았고 또 베트남 직원들과 영어로 소통할 수도 있지만 또 베트남어에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어 소리와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또 버벅거리긴 했지만 짧은 문장이라도 베트남어로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스페인어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스페인어가 참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남쪽은 멕시코 국경과 가깝기 때문에 멕시코 사람들이 많아요. 스페인어가 쉽게 노출되어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스페인어를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주말에 제가 식당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멕시코 친구들이랑 대화를 시도하면서 스페인어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어휘들도 배울 수 있었어요. 정리해보면 제 경험상 전공으로 중국어를 먼저 공부하고 복수 전공으로 영어 공부를 나중에 했던 것과 초급 수준이었던 베트남어와 스페인어를 동시에 공부했던 때를 비교해보면 베트남어와 스페인어 실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영어도 공부하고 중국어도 공부하고 일본어도 공부하고 다 해야지 라고 하신다면 오래 공부 못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 공부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계란을 한꺼번에 옮기려고 하다 보면 깨트려 버릴 수 있지만 하나씩 옮기다 보면 깨트리지 않고 안전하게 옮길 수 있잖아요. 이건 저의 팁인데요. 한 언어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언어를 배우는 게 더 쉽고 빠르게 배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스쿼트 하나도 못했는데 하지만 근육이 생기면서 스쿼트도 하고 런지도 하고 다른 하체 운동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언어 공부에도 근육을 쌓으면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데 그 근육이 밑바탕이 되어 가속도를 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 외국어를 동시에 공부할까 라고 망설이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빠이!